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은혜 갚은 호량이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무하러 갔다 오겠어요? 오냐? 늦지 않게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어디? 오늘은 이쯤에서 나무를 해볼까?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를 했어요. 좀 쉬었다 하자. 나무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어디, 이제 쉬었으니 또 나무를 해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으로 다가왔어요. 놀라기도 하지만 도망가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래,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호랑이는 나무꾼 가까이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죠. 이 호랑이가 왜 이러지? 어디가 불편한가?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무엇이 걸렸나? 나무꾼은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걸렸구나. 여자를 잡아먹은 모양이야.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비녀를 꺼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빠지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가엾구나. 그래, 비녀를 뽑아주자. 목구멍에서 긴 은비녀가 뽑혀 나오자 호랑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어요. 이제 이놈이 나에게 덤벼들면 어쩌지.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호랑이가 다시 오기 전에 어서 여기 피하자. 나무꾼은 급히 빈 지게만 짊어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오늘은 나무를 하나도 못한 셈이구나. 나무꾼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 나무를 하다 말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호랑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죠. 내가 나무를 못해 어머니가 굶으시겠구나. 밤이 되어도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나무일까? 나무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사정을 알고 나무를 놓고 간 모양이야. 누구지? 나무꾼은 너무 고마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죠. 깊은 밤, 나무꾼과 어머니는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산골로 시집을 오려는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도 장가를 못 가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꾼은 나무꾼대로 늙으신 어머니가
며느리도 없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것이 몹시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모두 가난 때문이구나. 어머니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겠죠. 염려 마시고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래, 너도 어서 자거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간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추운 날씨에 웬 처녀가 눈에 쓰러져 있나? 나무꾼은 달려가 처녀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잃었구나. 빨리 방으로 옮겨야겠다. 나무꾼은 처녀를 안아방으로 옮겼어요.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처녀가 눈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미음을 끓여오마. 미음을 먹고 정신이 들면 좋겠는데 나무꾼은 처녀가 그대로 숨을 거두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왔어요. 나무꾼은 처녀의 입안에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넣어주었죠. 조금 있으려니 처녀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색시, 정신이 좀 드나? 어머니는 처녀가 정신을 차리자 친딸이 살아난 듯 기뻐했어요. 그런데 색시, 무슨 일로 이 산골에 오게 되었어? 어머니가 물었죠. 저희 집은 한양인데 어젯밤 갑자기 저희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전 호랑이를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여기군요.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온 것이구려? 네, 그런가 봐요. 처녀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색시, 지금은 눈이 많이 쌓여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우리 집에서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묵었다가 떠나거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처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죠.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무꾼과 처녀는 혼례를 올렸어요. 나무꾼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가 생겨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가 집에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먼 길을 당나기도 없이 아내와 함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걱정이로구나. 한밤중에 나무꾼은 또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글쎄요.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겠네요. 이야. 그때 밖에서 웬 호랑이가 이들의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웬일일까? 우리 집에서 소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깜짝 놀라 뛰어나온 나무꾼 부부와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당나귀와 소, 비단을 누가 놓고 갔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그 지난번에는 나무를 놓고 가더니 나무꾼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 호랑이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놓고 간 게 틀림없어. 아내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비단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 어서들 다녀오너라. 그 길로 나무꾼 부부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려 한양 처갓집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으리으리한 집이 당신 진정해요? 네, 어서 들어가세요.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습니다. 나무꾼은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게, 이제부터 한양에 와서 살게. 그래야 내가 자네와 딸을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무꾼은 장인이 큰 벼슬 자리에 있는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 한양에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젯밤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며요? 그러더니 나라에 나쁜 일이 있을 징조인가 봐. 사람들은 모이면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죠. 지금 한양에는 뇌 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의 피해가 많다는데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에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어?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오. 하지만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를 용케 피하면서 이리저리 한양거리를 돌아다녔죠.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잡지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겠소? 상감마마,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는 방문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럼 혹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전국 방방곡곡에 방문이 나붙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앞에 웬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서슴없이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호랑이다. 마침 마당에 있다가 호랑이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무꾼은 반갑게 호랑이를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어. 나를 알겠지요? 나는 당신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어 목숨을 건진 호랑이요. 알고 있어.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오. 나무꾼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장가를 못 가는 자기에게 예쁜 아내를 물어다 준 것도 호랑이였다는 것을 나무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지금까지 한양거리에 나타났던 호랑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어. 내일 내가 거리에 나타나면 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쏘시오. 그럼 나는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왜 자기에게 활을 쏘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어차피 죽을 몸이요. 당신의 화살에 맞고 싶소. 그래도 안 돼요. 그대를 죽여. 내가 벼슬을 하고 상금을 타면 뭘 하겠어? 아무튼 나는 다른 사람의 화살은 맞기 싫소. 당신이 활을 쏠 때까지 나는 한양거리에 나타날 것이요. 말을 마친 호랑이는 훌쩍 대문 밖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한양거리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살을 피하며 거리에 나타났어요. 나라에서는 뭐라는 거야? 호랑이를 잡지 않고. 그러게 말일세. 우리나라에는 늙은 호랑이 하나 잡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나무꾼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찌 오를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나무꾼은 뭔가 결심한 듯 활을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난 곳으로 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오. 나무꾼은 활시위를 당기며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어요. 나무꾼을 본 호랑이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꾼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호랑이의 머리에 꽂히면서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나무꾼은 쓰러진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끝까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듯 나는 그대에게 마저 누나를 입히고도 그대를 쓰러뜨렸구려. 나무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오. 호랑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궁 안으로 나무꾼을 불렀어요.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겠군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죽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마음씨도 고우구려. 그렇게 하시오. 나무꾼은 호랑이를 경치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그대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편히 잠두오. 나무꾼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일어날 줄 몰랐답니다. 여우색시.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여우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여우들은 모두 빨리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신랑셋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 그래, 우리도 어서 사람이 되자. 그럼 어느 날 100년 묵은 암여우가 무덤 위에서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랫마을에 잔치가 있어. 새색시로 둔갑을 해야지. 몇 번 제주를 넘자 암여우는 예쁜 새색시로 변했어요. 좋아. 어서 마을로 데려가자. 그때 아랫마을의 최진사 집에서는 그 집 막내딸이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벅적거렸고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어요. 신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신랑도 왕자님처럼 잘생겼어. 맞아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손님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잔치상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인은 고요하기만 했죠. 촛불이 밝혀진 신방에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서방님이야말로 피곤하시겠어요. 신랑 신부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들 당신이 선녀 같다고 하는군요. 서방님은 왕자님 같다고 하던걸요.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습니다. 자, 이 잔을 받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술잔을 건넸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앞에 또 한 사람의 신부가 나타났어요. 아니, 신부가 둘이 되었네? 신랑은 너무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도 같고 옷차림도 같고 누가 진짜지? 서방님, 저는 아까부터 이 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이럴 수가. 이건 분명 사람 짓이 아니야. 100년 묵은 여우가 새 신랑을 해치러 다닌다더니 둘 중에 하나는 여우임에 틀림없어. 진짜 신부는 올상이 되어 외쳤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 신부예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라고요. 목소리까지 똑같구나. 그때 한 신부가 다른 신부에게 소리쳤어요. 못된 것, 썩 물러가라. 뭐라고? 네가 누군데 감히 나의 혼례를 회방 놓느냐? 네가 바로 여우지. 신랑은 얼이 빠진 듯 두 신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여우에게 홀려 죽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신랑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쪽 신부가 어쩐지 이상해 보이는군. 신랑은 오른쪽에 앉은 신부가 자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신부는 웬일인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맞아. 아까부터 이상했었어. 마침내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바로 100년 묵은 여우로다. 에이, 유사스러운 짐승. 서방님,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신랑은 오른쪽의 신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신부는 이 광경을 보고는 생글생글 웃었어요. 신랑이 방으로 들어가자 그 신부는 반갑게 말했죠. 서방님, 이제야 여우를 내쫓았군요. 저는 서방님이 저를 여우라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안심하시오. 여우가 죽었으니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신랑은 신부를 위로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으니 그만 자리에 듭시다. 네, 서방님. 신랑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리석은 것. 이제 잠들었겠지. 한밤중이 되자 신랑 옆에 얌전히 누워있던 신부가 살며시 일어났어요. 내가 여우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뒤로 몇 번 제주를 넘자 신부는 100년 묵은 암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신랑에게 달려들었죠. 잠을 자던 신랑은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후, 좋아. 이제 2놈 남았다. 여우는 그렇게 캥캥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진사와 한마을에 사는 나무꾼 칠보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겠는데 칠보는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볼까? 칠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들어왔나? 어쩐지 으스스하네. 여우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칠보는 최진사의 사위가 여우한테 홀려 죽었다는 소문이 생각났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나무를 해서 내려가야지. 밤이 되면 무서울 거야. 칠보는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칠보는 나무를 잔뜩 해서 지게에 수북이 얹었어요.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네. 비까지 내리잖아. 칠보는 허둥지둥 나무짐을 지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속을 헤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더 세차게 퍼부었어요. 이러다가 이 숲속에서 밤을 새우게 생겼네. 초조해진 칠보는 이리저리 산속을 헤맸습니다. 한참 동안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초가집이 나타났어요. 똑딱똑딱. 초가집에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 칠보는 초가집으로 다가가 쌀이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다듬이질을 할까?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어느 누구 계십니까? 칠보가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주인 계십니까? 길을 잃은 나무꾼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멎었죠. 잠시 후 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소복을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와서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저 윗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대신 제가 내일 나무를 한 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윗방으로 들어간 칠보는 저고리 옷을 벗어놓고 방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일찍 잠이나 자자.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던 칠보는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려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싹싹.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 잠이 깬 칠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자가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아니, 밤중에 칼을 갈다니? 칠보는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내일 김진사의 딸이 시집을 간다지. 칠보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여자가 칼 가는 것을 멈추고 윗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괘씸한 녀석, 감히 나를 엿보다니.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무서웠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칠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눈빛을 어쩌나.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여자의 치마 밑으로 기다란 꼬리가 보였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새 신랑을 잡아먹는다던 그 여우가 틀림없어. 그때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보았습니다. 제발 목숨을. 겁에 질려 사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남의 비밀을 왜 엿보는 거냐. 넌 사흘 뒤에 죽을 줄 알아라. 좋을 듯 그래. 사흘 뒤다. 내가 신랑들을 더 잡아먹은 다음에 바로 내 놈 차례다. 칠보는 무서움을 참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칠보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줘.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면 들어주겠다.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 한 동이만 주시오. 4일 동안이나 갇혀 있으려면 목이 마르기도 하겠지. 좋다. 여우는 물 한 동이를 넣어주고는 밖에서 문을 꼭 잠가버렸어요. 그때 여우의 꼬리 끝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옳지. 여우 털을 뽑아두자. 칠보는 얼른 여우의 꼬리털을 뽑았어요. 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문 앞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래도 여우가 집에 없는 것 같았죠. 큰일 났군. 여우가 김진사의 잔치에 갔나 봐. 김진사의 사위가 위험해. 칠보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백년 묵은 여우는 예쁜 색시로 둔갑을 해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2번째 신랑이야. 한 놈만 더 잡아먹으면 난 사람이 될 거야. 여우는 마을 근처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캄캄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군. 김진사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게요. 이번엔 최진사댁 같은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이윽고 밤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방에는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 있었죠. 저 잔을 받아주시오.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순간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신부가 나타났어요. 누가 당신 분이야? 아, 저건 사람 잡아먹는 여우임에 틀림없구나. 신랑은 기겁을 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신방으로 달려왔어요. 어디 보자. 내 100년 묵은 여우를 잡고 말 테니. 김진사가 들어갔을 때 신방에는 똑같이 생긴 2딸이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야단 났군. 어느 쪽이 내 딸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자 한 신부가 울며 말했죠. 아버님, 딸도 몰라보시다니요. 그러자 다른 신부도 울며 흐느꼈어요. 아버님도 너무하십니다. 저를 모르시다니요. 김진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 칠보가 헐레벌떡 김진사 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여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칠보는 한 신부의 치마 끝이 올이 풀리고 뜯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우구나. 칠보는 김진사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그 신부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여우 같으니라고. 몽둥이를 맞은 신부는 캥캥거리며 커다란 여우로 변했어요. 대체 내 놈이 어떻게 방을 빠져나와서 이곳에 온 것이냐. 방바닥에 쓰러진 여우가 칠보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줬던 물로 흙벽을 적셔서 허물었다. 여우는 몹시 원통해하며 죽어갔습니다. 대감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칠보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야 살았네. 정말 고맙구먼. 김진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여우를 알아보았나? 김진사가 물었어요. 칠보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김진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우의 꼬리털을 뽑은 흔적으로 치맛자락이 뜯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로군. 여보게 비겁하게 도망간 신랑 대신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줄 수는 없겠나? 김진사는 칠보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요? 김진사의 딸도 용감한 칠보가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